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작은 골목 비아델 보르고에 자리한 노나 루시아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증조 할머니 루시아가 1920년 문을 연 이후 5대째 이어져 온 이 작은 피자와 스파게티 가게에서 저는 오늘도 조상들이 물려준 레시피로 도우를 반죽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증조 할머니, 자랑스럽게 피자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2년 전 하늘로 떠난 남편 알레산드로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또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10년째 함께 일해온 직원 지우제페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길 건너편에 들어선 대형 체인점. 피자 팰리스 때문에 매출이 70%나 줄어든 상황이 벌써 8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인점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15분이면 나오는 빠른 피자, 화려한 인테리어, 그리고 저희 가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함. 50년간 단골이었던 파올로 할아버지마저 지난주부터 체인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키아라, 미안하다.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파올로 할아버지의 미안한 표정이 아직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오후 3시, 가게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신선한 모차렐라, 치즈와 산 마르차노 토마토들이 팔리지 못한 채 상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모든 재료를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키아라,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우제페가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건넵니다.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 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요구한다고.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480만 유로. 알레산드로가 가게 리모델링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입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우제페, 미안하지만 제 목이 메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될 것 같아요. 지우제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에게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키아라,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이 가게는 로마의 역사잖아요. 그날 밤, 저는 홀로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전쟁 중에도 지켜낸 가게,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전통, 아버지가 현대식으로 발전시킨 레시피들. 모든 것이 제 손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미안해, 알레산드로. 저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꿈꿨던 가게의 미래를 지켜내지 못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우편함에서 두꺼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마테오. 5년 전 요리를 배우러 서울로 떠난 남동생입니다. 누나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고 있어. 파올로 할아버지가 이메일로 알려줬어. 누나, 한국에 와봐. 정말이야. 여기서 뭔가 완전히 다른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어제 명동에서 60년 된 작은 국수집을 봤는데 줄이 200m나 되더라고.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시는데 말이야.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안 떠나가. 음식은 사랑이고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시더라. 누나, 우리도 할 수 있어. 노나 루시아의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거야. 항공료는 내가 보낼게. 한 달만. 아니 2주만이라도 와서 이 도시의 에너지를 느껴봐. 이곳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 김치 파스타, 불고기 피자.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어. 누나가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보자. 우리 가족이 10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헛되지 않게. 사랑하는 남동생 마테오가. 편지를 다 읽은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그 머나먼 나라에서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대신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상들도 각자의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중에도 가게를 지켰고, 할아버지는 전통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아버지는 처음으로 파스타 메뉴를 도입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보자. 저는 마테오의 편지를 가슴에 꽉 눌러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5대째 이어온 노나 루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찾아보기로 말입니다. 서울의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마테오가 마중 나와 안아주며 누나, 정말 잘 왔어라고 말할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떠나올 때까지도 반신반의했던 마음이었거든요. 누나, 여기 봐. 명동 거리를 걸으며 마테오가 가리키는 곳마다 신기한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 밤늦은 시간인데도 북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코끝을 자극하는 다양한 음식 냄새들. 로마의 조용한 골목길과는 정말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배고프지? 이것부터 먹어봐. 마테오가 이끄는 대로 들어간 곳은 광장시장의 한 작은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줄이 길게 서 있었는데 6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박 할머니의 가게라고 했습니다. 어서 와요. 마테오가 누나분 이야기 많이 했는데. 박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마테오가 통역을 해주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말이 필요 없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순대국밥이에요. 마테오가 설명해주는 그릇을 보니 하얀 국물에 순대와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라 조금 망설였지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수프와도 다른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있어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굿, 베리 굿. 그러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말이지 시간과 정성이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 국물도 12시간을 끓여야 이 맛이 나는 거야. 마테오가 통역해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 가게의 토마토 소스도 할머니가 6시간씩 끓이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같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박 할머니 곁에서 한국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자탕의 진한 국물 맛, 김치찌개의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 비빔밥에서 느껴지는 여러 재료들의 완벽한 조화. 매일 새로운 맛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들을.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진 이탈리아 요리와 어떻게 섞을 수 있을까요? 박 할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에는 경계가 없단다. 마음이 통하면 맛도 통하는 거야. 중요한 건 왜 그 음식을 만드는지,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야.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었는데 정작 왜 음식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그럼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맛도 맛이지만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들 하더라고.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다고. 그게 바로 음식이 가진 힘이야.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채워주는 거지. 정말 그랬습니다. 저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느꼈던 절망감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 날, 박 할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주신 김치찌개를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맛, 이 따뜻함을 제가 어떻게 이탈리아로 가져갈 수 있을까?
단순히 레시피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을까?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준 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제가 왜 요리를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요리를 해야 하는지, 그런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박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사랑이야. 그 사랑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지. 너도 이제 그 사랑을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노나 루시아의 주방에서 김치와 고추장을 사용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맛있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도. 한국에서 보낸 2주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테오가 처음 편지에서 말했듯이 저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음식을 대하는 새로운 철학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정성과 시간, 그리고 사랑.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 음식에는 정말 국경이 없구나. 박할머니의 가르침과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한국 코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가 보내준 고추장과 김치,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조리법들을 이탈리아 재료와 어떻게 접목할지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키아라, 정말 괜찮을까요? 지우제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음식에는 경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시도는 김치 부침개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통 피자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김치 부침개였죠.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부침개를 모릅니다. 하지만 피자와는 비슷한 점이 많았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상한데 맛있네요. 또 용기를 내어 첫 입맛을 본 지우제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한 조각 베어 물어봤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김치의 아삭함과 발효된 깊은 맛이 이탈리아 피자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거든요. 두 번째는 고추장이 들어간 아라비아타, 세 번째는 된장 베이스의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한국의 깊은 맛과 이탈리아 전통 요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메뉴판에 키아라의 한국 마이너스 이탈리아 퓨전 코너라고 적고 조심스럽게 몇 가지 메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골 어르신들이 이게 뭐냐? 하며 의아해하셨지만 젊은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완전 새로운 맛인데요. 20대 여성분이 김치 부침개를 먹고는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친구를 데리고 오고 일주일 만에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김치 부침개. 이탈리아와 한국이 만나면 이런 맛이 나온다는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고 해외 관광객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일 만석이었고 예약도 2주씩 밀릴 정도였어요. 줄어들던 매출은 이전의 3배로 증가했고 지우제페도 키아라, 정말 기적이에요. 라며 환호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클수록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탈리아 전통음식 협회 관계자 5명이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키아라 씨, 이건 이탈리아 음식이 아닙니다. 협회 위원장이 김치 부침개를 가리키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외국 음식으로 더럽히는 행위예요. 이런 건 이탈리아 요리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도우와 치즈, 토마토 소스는 모두 전통 방식으로.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이라는 건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순수한 이탈리아의 맛을 당신이 망치고 있어요.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협회에서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가짜 이탈리아 음식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저희 가게를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어요. 노나 루시아는 더 이상 진정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아니다. 전통을 무시하고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오랫동안 저를 믿어주셨던 단골분들의 배신감이었습니다. 50년간 저희 가게를 다니셨던 파올로 할아버지가 며칠째 오지 않으시더니 결국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키아라,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구나. 할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의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우리는 순수한 이탈리아 음식을 먹으러 온 건데 이제 이곳은 우리가 알던 그 가게가 아니야. 마르코 아저씨, 줄리아나 이모, 안토니오 할아버지. 한 명, 두 명씩 오래된 단골분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전통을 배신했다. 돈만 밝힌다는 말들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심지어 가게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진짜 이탈리아 음식을 지켜라. 라는 피켓을 들고 20여 명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손님들이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키아라, 우리 잠시 문을 닫을까요? 지우제페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에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전통을 지킨다는 것과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이 둘이 양립할 수는 없는 걸까요? 벽에 걸린 조상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문해봤습니다. 할머니도 처음 이 가게를 열 때 주변에 반대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할아버지가 새로운 레시피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까? 그리고 박할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통도 지키면서 새로운 길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단순히 한국 재료를 이탈리아 음식에 넣는 게 아니라 두 나라의 요리 철학 자체를 융합할 수는 없을까? 표면적인 맛의 결합이 아닌 더 깊은 차원에서의 만남 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이 거센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진정한 융합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반발이 가장 거센 어느 날 저녁, 저는 가게를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 특별한 손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아라 씨. 저는 미나 박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이탈리아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인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나 박. 저는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퓨전 요리 셰프 중 한 분이었거든요. 당신의 시도는 정말 흥미로워요. 미나 씨가 제가 만든 김치 부침개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부족해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단순히 두 문화의 재료를 섞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융합이 아니에요. 미나 씨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융합은 각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음식의 심플함 속의 완벽함과 한국 음식의 시간과 정성의 깊이, 이 두 철학이 진정으로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김치나 고추장의 맛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박할머니가 12시간 동안 끓인 국물, 그리고 하신 말씀들.
음식은 시간과 정성이야. 마음이 통하면 맛도 통하는 거야. 음식은 사랑이고 사랑에는 국경이 없단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음식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철학, 손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가 6시간씩 끓이신 토마토 소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반죽하신 도우.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답이구나. 저는 소리쳤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런 깨달음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박할머니와 나눴던 대화, 광장시장의 따뜻한 분위기, 마테오와 함께 걸었던 명동거리. 그 모든 게 지금의 저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희망이 제게 계속 도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발효 철학을 이탈리아 치즈 숙성 과정에 접목해봤어요. 한국의 곡물을 이용해 더 건강하고 깊은 맛의 도우를 만들었고, 고추장의 복합적인 단맛을 이탈리아 전통 발사믹 식초와 조화시켜 완전히 새로운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시도는 피자 안에 치즈를 숨겨 넣는 것이었어요. 한 입 베어물 때 놀라움을 주면서도 이탈리아 전통 치즈의 깊은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말이에요. 그리고 양국의 허브와 향신료가 조화를 이루는 디저트들도 만들었습니다. 키아라, 이건 정말 다르네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며칠 후 다시 협회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키아라 씨, 이건 정말 다릅니다. 협회 위원장이 제 새로운 요리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이탈리아의 전통도 살리면서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주고. 파올로 할아버지도 며칠 후 조심스럽게 가게를 찾으셨습니다. 키아라, 이게 뭔가 다르구나. 이상하게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맛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새롭기도 하고. 할아버지, 저는 전통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전통과 합친 거예요. 결국 음식을 만드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구나. 가장 기뻤던 건 미나 박 씨의 평가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융합이 뭔지 아신 것 같네요. 단순한 재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철학과 정신이 하나가 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요리입니다. 몇 주 후, 저는 가게 앞에 새로운 간판을 걸었습니다. 노나 루시아의 음식을 통해 마음이 만나는 곳. 그날 저녁, 가게는 다시 한번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협회 관계자들도, 오래된 단골들도,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도 모두 함께였어요. 모두가 제 새로운 시도에 감탄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한국 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이탈리아 음식인 것 같기도 하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박할머니 마테오, 그리고 명동거리의 모든 순간들. 힘들었지만 그 경험들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즐거웠던 추억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전통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도요. 한국에서 배운 사랑과 정성,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어받은 전통과 자부심.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